심야 편의점 형광등 불빛은 새벽 2시가 넘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퇴근 준비를 막 마친 김지우가 앞치마를 벗으려던 바로 그 순간 잠갔다고 생각했던 유리문이 쾅 하고 열렸거든요. 술 냄새가 먼저 밀려들었고 거친 웃음소리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지우의 손이 카운터를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밤이 지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의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에 자리한 24시간 편의점 별빛 마트는 낮보다 밤이 더 바쁜 곳이었어요. 퇴근하는 공장 노동자들, 야식을 찾는 주민들, 그리고 갈 곳 없는 밤을 때우는 사람들이 번갈아 드나들었거든요. 간판 불빛이 골목 바닥에 번지고 늦은 밤에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쉬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편의점이었지만 이 골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불빛이었어요. 그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뛰고 있는 김지우는 올해 22살이었습니다. 방송영상학과 2학년이었는데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느라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여기서 일했어요. 고된 건 맞았지만 딱히 불평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원래 불평이라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점장 류씨 아저씨는 무뚝뚝하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단골 손님들도 대부분 인사를 잘해줬으니까요. 지우는 이 골목이 나름 좋았어요. 낡고 좁지만 오래된 동네 특유의 온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골목 어기 국밥집 아주머니가 늦은 밤마다 건네주는 따뜻한 인사도, 새벽 2시 골목을 채우는 고요한 공기도 지우에게는 나름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우는 새벽 2시 마감을 앞두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통기한 체크, 진열대 정리, 바닥 청소. 손에 익은 순서대로 하나씩 끝내고 나면 앞치마를 벗고 집으로 걸어가는 거였죠. 버스는 끊겼지만 걸어서 15분 거리였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긴 해도 그 조용한 골목길이 지우는 그리 싫지 않았어요. 이어폰 꽂고 좋아하는 음악 틀면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자기만의 시간 같아서 좋기도 했거든요. 2시 정각이 되자 지우는 유리문에 영업 종료 표시를 걸고 문을 잠갔어요. 그러고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요. 쾅! 유리문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문 너머에 남자 셋이 서 있었거든요. 26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인데 한눈에 봐도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옷매무새가 흐트러졌고 한 명은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제일 덩치가 큰 남자가 문손잡이를 세게 잡아 흔들며 말했어요. 야, 열어봐. 아직 물건 있잖아. 지우는 유리 너머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영업 끝났어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세요. 에이, 그냥 하나만 사면 되잖아. 껌 하나.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셋이 서로 눈을 맞추며 킥킥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안 돼요. 그 순간이었어요. 남자 중 한 명이 잠금장치 쪽을 밀더니 걸쇠가 풀리면서 문이 열려버렸거든요. 오래된 문이라 잠금 자체가 허술했던 거였어요.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진열대를 훑어보다가 과자 봉지 하나를 집어 그냥 뜯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다른 한 명은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캔맥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계산하지 않은 물건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지났으니까 나가주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단단하게 냈지만 무릎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카운터 아래 비상 연락 버튼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였지만 3명이 이미 카운터 주변으로 좁혀들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카운터 쪽으로 기대며 지우를 아래 위로 훑쳤어요. 알바생이 예쁘네. 오늘 오빠랑 놀자. 나머지 둘이 낄낄댔습니다.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등 뒤가 선반이었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어디 불러봐. 오는데 10분은 걸리겠지. 그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 신고해봤자 순찰차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지우가 핸드폰을 집으려 손을 뻗는데 한 남자가 카운터를 넘으려고 손을 올렸어요.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하나, 뛰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문이 다시 열렸어요. 발소리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 하나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딱히 큰 소리가 난 것도 누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 가게 안의 온도가 몇 도쯤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카운터를 넘으려던 남자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나이가 40 안팎으로 보였어요. 검은 코트에 단정하게 넘긴 머리. 특별히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그냥 서 있음이 이 가게 안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3명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3명을 천천히 한번 훑쳤어요. 그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짓거렸냐?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 서늘한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카운터를 넘으려던 남자의 손이 슬그머니 내려갔습니다. 발도 반걸음쯤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자기가 물러난 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3명 중 제일 덩치 큰 남자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뭐야 아저씨. 알 바 없잖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었을 뿐인데 덩치 큰 남자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 발이 움직인 걸 뒤늦게 알아챘는지 멈칫하더니 다시 어깨를 폈지만 그 어깨가 아까보다 많이 낮아진 건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자한테 함부로 손 떼는 놈은.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손모가지가 나만하질 않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랑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였거든요. 지우는 카운터 뒤에 서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저 남자를 향해 3명 중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카운터를 넘으려던 사람이 지금은 발끝을 출구 쪽으로 향한 채 서 있었거든요. 제일 왜소한 남자가 옆 친구의 팔을 슬쩍 당겼어요. 눈빛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아직 버티는 척 어깨를 펴고 있었지만 입술이 달싹거리기만 할 뿐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입이 열리기도 전에 남자가 한 걸음을 또 내딛었거든요. 이번엔 3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그냥 술 한잔 한 거야. 뭘 그렇게... 나가. 딱 한마디였어요. 더도 덜도 아닌.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무게로 떨어졌는지 3명의 발이 동시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창하게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슬금슬금 하지만 꽤 재빠르게 문 밖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유리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작게 욕설이 들렸다가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가게 안에는 지우와 그 남자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카운터 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손끝이 차가웠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반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자는 지우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캔커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 앞으로 와서 캔커피를 올려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건 사러 온 손님처럼요. 지우는 멍하니 그를 봤어요. 방금 3명을 단 2마디로 내쫓은 사람이 지금 캔커피 하나를 사려고 카운터 앞에 서 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계산해줘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짧고 무심한 말투였어요. 지우는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200원. 남자가 2000원을 내밀었어요. 지우가 거스름 돈을 건네는 동안 남자는 캔커피를 집어들고 뚜껑을 땄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몸을 돌렸어요. 지우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남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밤길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요. 그게 전부였어요. 남자는 그대로 유리문을 밀고 나갔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캔커피 한 캔 계산하고 무심한 한마디 남기고 떠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편의점에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한참이 지나서야 지우는 비상 연락 버튼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카운터 위에 양손을 짚었어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속으로 되뇌면서도 손끝이 한동안 차가웠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 단 2마디로 3명을 내쫓아버린 그 순간. 두려운 존재여야 할 사람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이 새벽 공기처럼 서늘하게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검은 코트가 자꾸 눈앞에 걸렸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우는 그날 밤 일을 잊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점장 류씨 아저씨에게는 손님이 좀 행패를 부렸는데 그냥 나갔어요 라고만 말했어요. 자세히 얘기했다가 괜히 문잠금 장치 부실하다고 혼날 것 같았거든요. 류씨 아저씨는 그래. 다음엔 바로 신고해 하고는 별 관심 없이 넘겼습니다. 지우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단골 손님인 오씨 아저씨가 캔맥주를 사면서 별 뜻 없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얼마 전에 여기 최 사장 왔다 갔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최 사장이요? 응, 이 동네 최강철. 검은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 여기서 자주 봤거든요, 예전에. 오래 살던 동네니까 가끔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씨 아저씨는 그냥 캔맥주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겠지만 지우는 그 이름을 한동안 머릿속에서 굴렸어요. 최강철. 이 동네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지우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문으로 들어온 이름이었으니까요. 최강철이 누구인지 지우는 어릴 때부터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자란 사람치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직접 마주친 적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 건물 최 사장 거야. 저기 사람들. 최강철 쪽이래 하는 말들이 어릴 때부터 일상처럼 들렸으니까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 알았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해줬다는 사실이 지우에게는 뭔가 단순하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냈어요. 감사한 건 당연했습니다. 무서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 두 가지가 묘하게 뒤섞여서 그날 밤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는데 그 낮고 조용한 말 한마디가 자꾸 귀에 걸렸어요. 밤길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요. 그 한마디가 협박도 아니고 친절도 아닌 어떤 온도로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냥 고마운 거야. 그냥 신기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되뇌면서도 편의점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검은 코트인지 확인하게 됐어요. 그 버릇을 알아챈 건 열흘쯤 지났을 때였는데 알아채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지우가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최강철이었거든요. 그는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하나 꺼냈어요. 지난번처럼요. 그러고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바코드를 찍으려다가 말했어요. 저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최강철이 잠깐 지우를 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었는데요. 최강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우를 잠깐 보다가 카운터 위에 캔커피를 가리켰습니다. 계산해줘요. 지우는 바코드를 찍었어요. 이번에도 2,000원이 나왔습니다. 거스름 돈을 건네면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짜로 감사했다고요. 그때 많이 무서웠거든요. 최강철은 캔커피를 집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다음엔 마감 전에 혼자 있지 말아요. 점장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하든가. 짧고 무심한 조언이었어요. 그러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작게 웃었어요. 무심하게 나가면서도 한마디 남기고 가는 게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뒤로 최강철은 가끔 편의점에 들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정도. 항상 늦은 밤이었고 항상 캔커피 하나를 사고 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지우에게 한마디씩은 건넸거든요. 오늘도 혼자야? 마감 몇 시야?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있어? 짧고 무심한 말들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고 했겠지만 지우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좋았어요. 좋다는 걸 인정하기가 좀 무서웠지만 그 사람이 들어오는 유리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이 살짝 빨라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들킬 것 같아서 괜히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하거나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했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카운터 앞에 서면 어김없이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거든요. 며칠 뒤 학교 친구 하나가 지우에게 물었어요. 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생겼거든요. 그게 뭔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건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이 되자 더 굵어졌거든요. 지우는 출근할 때부터 우산을 챙겨올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창 너머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걸 보면서 퇴근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뛰어가면 15분인데 입이면 집에 도착할 때 홀딱 적겠다 싶었거든요. 마감을 끝내고 앞치마를 벗는데 유리문이 열렸어요. 최강철이었습니다. 코트 위에 빗물이 조금 튀어 있었지만 대체로 멀쩡했어요. 차에서 바로 들어온 모양이었거든요. 그는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짚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마감이야? 네, 방금요.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가? 걸어가야죠. 버스 끊겼으니까요. 최강철은 잠깐 지우를 봤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더니 그냥 계산을 끝내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뒷정리를 마저 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니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방을 머리 위에 올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에이, 어쩔 수 없지 하고 발을 내디디려던 순간이었어요. 골목 입구에 세워진 검은 차 쪽에서 경적이 짧게 울렸거든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타요. 데려다 줄게요. 지우는 잠깐 멈칫했어요. 이 사람의 차에 타는 게 맞는 건지,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잠깐 복잡해졌거든요. 괜찮아요. 멀지 않거든요. 비 맞고 가면 감기 걸려요. 짧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차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히터가 낮게 켜져 있었어요. 지우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으면서 괜히 창 밖을 봤습니다. 지우가 집 방향을 말하자 차가 출발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둘 다 말이 없었거든요. 지우는 앞만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뭐요? 또 그 짧은 대답이었어요. 지우는 그 대답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무섭지 않아지는 게 무서웠고, 이 사람의 무심한 말투가 편해지는 게 무서웠고, 그러면서도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좋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더 정확히는 이 사람이 자꾸 좋아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집 앞에 차가 멈췄어요. 지우가 문을 열려는데 최강철이 말했습니다. 잠깐요. 지우가 돌아봤어요. 최강철은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 자주 들를 거야. 그 편의점에. 불편하면 말해요. 지우는 잠깐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빗속에서 차창에 번지는 불빛 사이로 그 단단한 옆모습을요. 불편하지 않아요. 지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빗속을 뛰어서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지우가 현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지우는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비 맞을 걱정을 했는데 막상 집에 오니 별로 젖지도 않았거든요. 가방도 멀쩡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어디서 끝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감정 안에 있었어요. 검은 차가 자기가 현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자꾸 가슴 안에서 작은 파동을 만들었거든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은 건 비가 온 지 사흘 뒤였어요. 최강철이 그날 밤도 편의점에 들렀는데
지우가 마감을 끝내고 나오는 타이밍이랑 딱 맞았거든요. 최강철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잠그고 나와 그 모습을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그냥 앉아 있던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그 대답이 완전한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 벤치에 앉았어요. 새벽 2시의 골목은 조용했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바닥 위에 번지고 멀리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끝 국밥집 불도 꺼진 뒤였습니다. 세상이 잠든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학교 다닌다고 했죠? 최강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방송 영상학과요. 뭐 하려고요? PD요. 다큐멘터리 쪽으로. 최강철이 잠깐 지우를 봤어요. 뭔가 예상 밖의 대답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 담는 거요.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진짜 삶 같은 거요. 최강철은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캔커피를 손에 쥔 채 골목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어요. 그런 거 찍으면 돈이 돼요? 지우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안 되더라도요. 최강철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우에게는 어쩐지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쉽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몇 번 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그 벤치에 앉았어요.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강철은 말이 많지 않았고 지우는 긴 침묵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끔 지우가 학교 얘기를 하면 최강철이 짧게 받아쳤고 가끔 최강철이 골목 어딘가를 보며 오래된 이야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 골목에서 어릴 때 살았다는 것, 오래된 국밥집이 없어진 게 아쉽다는 것, 예전엔 이 골목이 지금보다 2배는 시끌벅적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지우는 그 조각들이 하나씩 쌓이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마감을 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진열대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검지에 상처가 났거든요. 별거 아닌 상처였지만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지우가 휴지로 누르고 있는데 최강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우의 손을 보더니 말했어요. 구급함 어디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요. 피 나잖아요. 지우가 카운터 아래 구급함을 꺼냈어요. 최강철이 별말 없이 지우의 손목을 잡고 직접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투박하고 무심한 손길이었어요. 근데 지우는 그 손이 자기 손목을 감싸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들키지는 않았기를 바랐어요. 최강철이 밴드를 붙이고 손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네. 대답이 늦었어요. 지우는 그 손목의 감촉이 한참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더 이상 그냥 신기한 거야 라고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동안 지우는 한 번도 최강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직접 묻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 한 지우도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나고 자란 지우에게 최강철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고 그걸 알면서도 그 벤치에 나란히 앉는 게 지우가 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지우의 학교 동기 하나가 편의점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날따라 최강철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동기가 그 모습을 보고 지우를 가게 안으로 끌어당기며 작게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그냥 동네 손님이야. 손님이 편의점 앞 벤치에서 기다려. 야, 나 저 사람 알아. 우리 오빠가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이야. 이 동네 최강철이잖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 괜찮아? 그 사람이랑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가끔 오는 손님이야. 동기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우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가게 안에서 잠깐 유리 너머로 벤치를 봤어요. 최강철은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캔커피를 손에 쥔 채 골목 어딘가를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손님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는 게 이상하게 안심이 됐거든요. 그 감정이 지우는 조금 무서웠어요. 마감을 마치고 나갔어요. 최강철 옆 벤치에 앉으면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최강철이 지우를 봤어요. 무슨 말이요? 그냥요. 뭔가 얘기해 줄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최강철은 잠깐 앞을 봤어요.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죠?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잖아요. 최강철이 잠깐 지우를 봤어요. 그 눈빛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지우는 그걸 다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요? 그래도요. 골목이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강철이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내 주변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지우가 최강철을 봤어요. 다큐멘터리 하려는 사람이에요, 저. 단순한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최강철이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어요.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지우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뭔가 따뜻한 게 번지는 걸 느꼈어요. 무서운 감정이었지만 멈추고 싶지 않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우는 오래도록 그 웃음을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웃는 걸 처음 봤거든요. 짧고 작은 웃음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웃음의 온도가 새벽 공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작은 골목 동네였으니까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말이 말을 타고 흘러다녔습니다. 지우는 그 소문을 며칠 뒤에야 알았어요. 편의점 단골 아주머니가 캔음료를 사면서 넌지시 말했거든요. 지우 씨 소문 들었어요. 조심해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거든요. 문제는 그 소문이 최강철 쪽 사람들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지우가 마감을 끝내고 가게 문을 잠그는데 골목 안에 낯선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렸습니다. 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김지우 씨죠? 지우는 경계하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최 사장님 가까이 지내시면 지우 씨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한 손님으로만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협박이라고 하기엔 목소리가 점잖았어요. 그런데 새벽 골목에서 두 남자가 이름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말보다 더 무거운 경고였거든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남자는 다시 차에 타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무릎에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요. 그냥 집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혼자 서 있는 지우 위로 쏟아졌어요. 이 감정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집에 돌아와 지우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근데 말로 아는 것과 새벽 골목에서 낯선 남자 두 명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것은 달랐거든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최강철이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최강철이 지우를 보더니 먼저 말했거든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왜요? 표정이 달라요. 지우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두 분이 오셨어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요. 최강철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드리진 않았죠? 네. 그냥 말만 하고 갔어요. 최강철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최강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운터 위에 캔커피를 내려놓고 지우를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우는 그걸 피하지 않고 받아봤어요. 내가 정리되면 다시 말할게요. 언제요?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우의 가슴이 조용하게 내려앉았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무섭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최강철이 캔커피도 계산하지 않고 나갔어요. 지우는 카운터 위에 남겨진 캔커피를 한동안 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뒀어요. 내일 오면 그때 받으면 되니까요. 최강철이 말한 정리가 무엇인지 지우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골목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철 주변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단골 손님 오씨 아저씨가 캔맥주를 사면서 요즘 최 사장이 조용하게 뒤를 정리한다더라고 말했거든요. 자세히는 몰랐지만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최강철은 꼬박꼬박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여전히 캔커피 하나를 사고 갔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가끔 마감 후 벤치에 같이 앉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대화가 늘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골목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지우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어떤 대화보다 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최강철이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집어 카운터 앞에 섰어요. 지우가 바코드를 찍으려는데 최강철이 말했거든요. 있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지우가 잠깐 그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뜻밖이었거든요. 진심이요. 찍는 사람의 진심이요. 최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잠깐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진심이에요.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바코드 스캐너를 든 채로요.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습니다. 내가 복잡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근데 지우 씨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거든요. 골목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가게 안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스캐너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최강철을 봤어요. 도망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그냥 봤습니다. 저도요. 최강철이 처음으로 지우의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도망치지도 않고 딴 데 보지도 않고요. 지우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문 너머에서 흔들렸어요. 밥 한 번 먹어요. 제대로. 지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캔커피 말고요? 최강철도 웃었어요. 캔커피 말고요. 계산이 됐어요. 이번엔 거스름 돈이 없었어요. 딱 맞게 냈거든요. 지우는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준비해서 왔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늘 2,000원짜리 하나만 꺼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딱 맞춰낸 거였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지우에게는 그게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진짜로 함께였어요. 쉬운 시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강철 주변의 복잡한 관계들이 때때로 지우 쪽으로 그림자를 드리웠거든요. 그러나 지우는 피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듯이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인 것을 눈으로 담겠다는 마음으로요. 두려운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그 곁에 있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강철은 그런 지우 곁에서 늘 조용히 있어줬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서 지우가 현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심야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은 오늘 밤도 새벽 2시가 넘어 꺼졌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온 지우를 골목 끝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손에 캔커피 하나. 지우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쳤습니다. 이 골목은 여전히 낡고 좁았어요. 그러나 지우에게 이 골목은 이제 그냥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엔 그저 무섭고 낯선 존재였던 사람이 어느새 가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참 묘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지우처럼 우리도 살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만남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진심이 느껴진다면 외면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은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다 알 수 없고 관계는 언제나 예상을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그 안에서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빛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캔커피 하나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작고 사소한 순간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설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